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본론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이거 중국인 납치 사건 때문에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가 취업 사기에 당해가지고 납치돼서 미얀마로 끌려갔다 뭐 이런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 뭐 이 배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보이스 피싱에 의해서 납치가 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사람 중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중국어로 얘기해서 보이스 피싱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고는요 자국민한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중국인 범죄 조직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어적인 문제도 있죠. 물론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조직 안에 한국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이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워크 퍼밋 그리고 비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워크 퍼밋과 비자를 발행해 줄 수 있는 업체인지는 금방 확인하면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보면 어떤 거냐면 태국에 관광을 가장 많이 오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태국은요 지방 도시가 한국처럼 뭐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큰 도시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치앙마이 같은 데가 도시 인구만 따지면요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뭐 우돈탄이 이런 데도 한 3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광역 인구를 전체를 다 합쳐야 100만이 될까 말까 한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외국인 특히 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서울이 아니라 저 시골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 뭔가가 이상한 거죠. 당연히 이상한 겁니다. 보통 불법 체류를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농촌에서 농업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의 이 사기에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해외 실종자, 사망자 이거 국회에서 몇 년 전에 나온 거죠.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23년에 이게 통계된 것들을 지난 5년간 실종자 그리고 뭐 사망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종 제일 많은 나라는 필리핀이고요. 캄보디아, 베트남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제일 많이 납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래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는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태국은 없어요. 사망사건도 태국은 지금 보시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대만 사람들이 한꺼번에 잡혀가가지고 사라졌던 일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건 지금 보시면 2024년도에 그 유명한 필리핀의 로맨스 스캠 사건이죠. 그래서 이 도시의 시장이 중국 스파이다 이래가지고 말들이 많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에서 특히 내정이 불안정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나 또 굉장히 못 사는 라오스 북부에는 사람들 많이 안 살아요. 산악지대라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이런데 이런 중국 조직들이 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만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한국 사람에 의해서 취업 사기를 당할 때는 앞에 내용을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전부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부분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채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로맨스 캠이나 뭐 이런 채팅 같은 거 할 때 이쁜 중국 애들이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거주지가 뭐 치앙마이, 뭐 지방도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 이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혹해가지고 그 사이 여자를 만나러 간다. 그랬을 때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진들 이런 것들 보면요. 그 여자들이 동남아에 살고 있지 않아요. 중국에서 주소만 이쪽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확인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조심해야 될 건 한국 사람들한테 모든 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콜센터 운영하다가 리딘방입니다. 그거 운영하다가 사고가 났던 거고요.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나왔던 것들도 전부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고, 그리고 태국에 여러분들이 취업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워크퍼밋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워크퍼밋을 줄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큰 회사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름도 없는 데서 그냥 사무실만 있는 데서 취업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루트로 일을 하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용실에서 워크퍼밋 없이 일하다가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을 가지고 건설사하고 직접 거래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태국 회사에 그냥 접붙여서 파는 사람, 또 글로벌 부동산 회사에서 외국인 커터를 판매를 할 때 거기에 접붙여서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아예 태국인 접붙여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이런 거죠. 태국에서 다른 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일도 병행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은 비자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보시면 여전히 작년에도 이제 방콕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거 이제 작년 말에 유로모니터에서 나온 조사 결과죠. 이거 보시면 압도적으로 1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연결해서 그대로 이 콘도 찾는데 적용을 하게 되면 왜 잘못된 콘도를 사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앞에 보면 뭐 취업 사기나 이런 부분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면, 제가 파타야 콘도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90%가 똑같은 요구 조건을 합니다. 90%가 어떤 요구 조건을 하냐면, 첫 번째로 바다 조망이 좋아야 된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좋으면 바닷가에 콘도를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바다 조망이 좋아야 된다. 이걸 특히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왜 이런 조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파타야를 투자할 때 크게 세 군데로 떼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진리의 성전 있죠. 이쪽에 호텔이나 콘도들을 보면 요 해변가 앞에 도로가 없습니다. 요 뒷도로만 있죠. 그러니까 콘도를 지어버리면 이 앞으로 바로 해변가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용 해변처럼 바로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콘도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바닷가에 딱 붙어 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쪽 동네가 가장 가격이 비싸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정말 비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조용한 콘도를 찾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파타야에 왔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요 센트럴 파타야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파타야 해변이 있는 쪽, 이쪽에서 주로 지내게 됩니다. 이쪽에서 지내보시면 잘 안 맞는 사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이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느낌상으로 얘기 드리면 복잡하고 시끄럽고 특히나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족끼리 지내기에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다 보니까 조용한 지역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용한 지역은 이 지역만 벗어나면 되겠죠. 근데 앞에 워마마 지역은 가격이 비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좀TN을 주로 조용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여기 보시면 이쪽 지역도 콘도들이 생깁니다만 크게 봐서 이 전체라고 보시면 요 점TM 지역 중심으로 조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다에 조망이 좋은 콘도들은 가격이 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거는 아예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타야 맞죠? 그리고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콘도들은 바다에 딱 붙어있는 콘도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다에 딱 붙어있다면 요거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보통은 한 블럭 이상 떨어진 콘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다 조망이 좋으려면 고층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프로모션 가격이라고 해놓았는데 제곱미터당 가격이 이 정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닷가에 딱 붙어있는 콘도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격이 싸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광고할 때 씁니다. 광고할 때 보면 가격 얼마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갖고 광고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보면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유닛들이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거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9층 가격입니다. 근데 바다가 안 보입니다. 시티뷰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고층의 C뷰 가격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보시면 고층의 C뷰 가격은 굉장히 비싸죠. 여기 보시면 2베드룸이 2자릿수고요. 1베드룸이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면 당장 22만 바 넘어가죠. 그러면 8억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이 32만 바 넘어가면요. 지금 13억 넘어서 14억입니다. 이거 14억. 요거는 직접 장애인애들이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근에 약간 대기업화된 그러니까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파타야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유튜브에서 왜 파타야에는 대기업들 관심이 없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 고객은 태국 사람들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격들이 과연 올바른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얘기했듯이 이 지역 내에서 앞에 얘기했던 웡아맛이나 그다음 센트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트럴 지역에 콘도가 만들어지면 이 콘도들보다는 훨씬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딱 붙어있는 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콘도들처럼 블럭이 한 블럭 이상 떨어져 있지 않고 바닷가에 딱 붙어있는 콘도라면 가격이 더 비싸게 됩니다.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조용하고 위치 좋고 조망 좋고 이런 콘도들은 가격이 싸질 않습니다. 그런데 의뢰를 하시는 분들 투자 금액 물어보면요.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바다 조망 좋고 조용하고 그리고 싼 콘도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터무니없는 투자금으로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해드리냐?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제가 오늘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누이 강조드리는 통로 물어보면서 2, 3억 갖고 물어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로에서는 투자를 하려면 10억이 넘어요. 그 최소 가격입니다. 그냥 한 15억씩 부대 비용하고 하면 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데서 2, 3억으로 찾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럼 그분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포기를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속 뭔가를 기준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콘도는 사면 어떠냐? 근데 제가 오래된 콘도는 사는 것부터 어렵고 사서도 안 된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리세일 콘도로 사면 그 콘도 한 30년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콘도 가격은 싸겠지만 그 콘도의 가격이 실제로
그 가격이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건 그냥 부동산 사이트 보고 사람 찾아갖고 그 사람이 얘기해주는 가격이 맞다라고 하니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제일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게 에이전트 안 거치고 직접 콘도 찾아가거나 쇼룸 찾아가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거는 좋은 얘기밖에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 제 고마저씨가 얘기한 거, 이거, 이런 거 문제다니까 그거만 가가지고 체크하면 되겠지. 가잖아요. 물어보면 제대로 답 안 해줘요. 아니면 거짓말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걸로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3억 들고 반포동 가서 40억짜리 집 살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왜 당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뭔가 이득을 준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당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금에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찾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파타야로 하냐면 거의 대부분 90%가 그렇게 콘도를 찾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바다 조망 좋고 조용하고 그리고 가격 좋은 콘도 찾으면 되잖아요. 굳이 파타야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정말 바닷가에 딱 붙어 있고요. 조만 끝내주고 가격은 지금 얘기하는 거 좀TN의 절반 가격. 좀TN에서 절반 가격으로 나온 콘도 제가 추천해 드리면 그분들 한다는 소리 뭔 줄 압니까?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방콕에서도 얘기 드리잖아요. 맨날 똑같은 데만 물어본다고. 결국은 모든 걸 경험이나 직관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 있으면 시내가 가깝잖아요. 시내가 가까우니까 여기서 시내 보면 쇼핑몰이나 또 마트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방콕처럼 전철이 있는 게 아니죠.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랩 타거나 택시 타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도상의 거리와 실질적인 거리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평일에 저희 집에서 차를 끌고 프롬퐁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철로 가면 2구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차 정말 많이 막히면요 30분도 넘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 30분 넘게 걸리죠. 주차장까지 넣으려면. 근데 제가 전철 타고 가면요 전철을 타서 도착하는 데까지 5분도 안 걸려요. 이게 실질적인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조용하다고 얘기했던 그 콘도에서 쇼핑몰을 가거나 마트를 가는 게 좀TN 해변에서 센트럴 지역에 쇼핑몰을 가거나 또는 가까운 마트를 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낮 시간에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른 시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차가 안 막히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냥 지도만 보고 요 정도 뭐네. 여기 잘 모르는 데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서쪽 지역이요. 평균적으로 동쪽 지역보다 같은 가격이고 같은 포지션에 있는 콘도라면 임대가 훨씬 더 잘 나갑니다. 그런데 판매를 해보면요. 10% 나갑니다. 왜 그러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 투자할 거랍니다. 투자할 거면 왜 아는데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외에 나와서 투자를 할 때 태국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왜곡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생활 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